안녕하세요, 평은충입니다. 저번 시간에 기타 녹음 관련해서 6가지의 소스는 꼭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떤 소리인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들과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통기타 아르페지오입니다. 코드톤을 차례대로 뜯거나 한 번에 뜯어서 연주하는 주법인데, 이걸 의외로 손톱이 아닌 손가락으로 뜯는 분들이 많으신데 경도의 차이 때문에 소리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손가락으로 뜯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손톱을 잘 길러서 손톱으로 예쁘게 소리를 내는 걸 정석으로 합니다. 저처럼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 손톱을 길러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손톱을 기르려고 쓴맛 나는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는데 가끔 쓴맛을 이겨내고 물어뜯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느끼게 되는 하루였고요. 아무튼 녹음 받을 때 아르페지오 만큼은 조금 더 로우가 부담스럽게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연주에 대한 팁인데요. 아르페지오는 특히 클래식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클래식 기타는 줄이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악기이고요. 당연히 소리의 질감도 다릅니다. 어쿠스틱 기타가 수학을 마친 후 볏집에 앉아 옛날 팝송을 부르는 거친 미국 아저씨 같은 느낌이라면, 클래식 기타는 와인의 품종을 위해 하나하나 포도를 따는 느낌이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시면 일단 녹음을 받아보세요. 발라드를 들으시다 보면 생각보다 클래식 기타의 활용이 많습니다. 기타리스트라면 클래식 기타쯤은 다들 한 대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타 녹음을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꼭 클래식 기타로도 한번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해보세요. 부드럽고 선명한 사운드에서 나오는 간질간질한 맛이 날 겁니다. 그리고 아르페지오는 꼭 프렛의 아래에서만 연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주자 역량에 따라 알아서 하이에서 연주해주기도 하지만, 발라드를 작편곡하실 때 어쿠스틱 기타 로우 하이, 클래식 기타 로우 하이,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먼저 예상하고 있으면 어떤 플레이를 부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플레이를 원하는지 조금 더 빠르게 결정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로크입니다. 이건 별로 할 이야기는 없고 위에 말한 클래식 기타로는 많이 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끔은 너무 로우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쉬운 C키라고 할지라도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끼우고 A키로 연주하는 게 더 듣기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하셨죠? 이게 바로 접니다. 필요한 음역대에 따라서 프렛 위치를 잘 설정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일렉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할 때 단순하게 코드라고만 했는데 우선 파워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파워한 코드입니다. 디스토션이나 드라이브 또는 앰프에 게인을 많이 주어서 소리를 다 깨부셔버리고 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루트와 5도를 잡아서 소리를 부셔주는 게 정설이고, 루트와 5도, 8도까지 잡아서 원자 단위까지 쪼개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치만 디미니시 코드가 나올 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플랫 5를 잡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땐 루트만 잡거나 잘 고민하셔서 플랫 5를 잡으면 되는데, 어차피 기타 연주자가 알아서 잘 판단해줄 겁니다. 근데 왜 설명했냐고요? 몰라요. 그리고 파워 코드가 아닌 트레몰로나 코러스, 비브라토 등의 사운드로 채워주기도 합니다. 이건 필수까진 아닌데 저는 보험으로 웬만하면 하나씩 받아둡니다. 전 제곡에 맞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비브라토 사운드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코러스도 한 티스푼 추가해봤는데 한번 맛보시죠. 맛있어. 이게 아니지. 다음으로 준비한 식사는 다음으로 알아볼 건 스웰입니다. 스웰은 일명 갈매기라고 불리는 주법인데요. 음을 연주한 뒤 볼륨 페달을 열어서 리버브와 딜레이 등으로 공간감을 표현해주는 전주법입니다. 연주법 자체를 이해하고 있으면 페달의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하거나 소리의 질감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으니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라인입니다. 사실 라인은 드라이브 라인 말고도 통기타로 연주할 수도 있고 클래식 기타로도 연주할 수도 있고 일렉 기타 중에 드라이브가 아닌 클린 톤으로 연주할 수도 있고 방법이 한 6만 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왜 꼭 드라이브 라인이냐? 일단 마지막 절정에 튀어나오는 일렉 라인은 발라드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분위기가 격하지 않은 발라드에서는 예외겠지만 뻔한 발라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락 발라드 특성상 드라이브가 막 갓 훈련소 들어가는 남자친구 보고 엉엉 우는 여자친구처럼 진짜 막 흐어 하고 울어줘야 감동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군대 가면 다 헤어집니다. 저도 일병 달고 3달 만에 차인 아픈 역사가 있고요. 아무튼 제 곡은 일렉 솔로가 4마디가 있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 저는 필수로 드라이브 소스는 꼭 받아주기 때문에 녹음을 먼저 해둡니다.
사실 이런 연주가 연주자의 역량이나 스타일이 가장 많이 나뉘기도 하고 레퍼런스나 오더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잭콕 같은 톤을 원했는데 기타리스트가 잘못 이해해서 좋은 톤이지만 아일랜드의 기네스 같은 톤을 가져온다면 물론 둘 다 맛있지만 내가 생각한 맛은 아니기에 어울리지 않겠죠. 왜냐면 기네스는 흑맥주 중에서도 부드럽기로 유명하고 안주와의 조합도 좀 더 짠맛이나 단맛의 강한 맛이랑 조화가 잘 되는데 잭콕 같은 경우에는 찔타닐 자체도 워낙에 풍미가 강하고 콜라는 우리 입에 좀 익숙한 맛 아니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기타를 받거나 또는 가상악기로 만들기 전에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위에 말한 6가지를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면 좀 더 쉽게 기타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 맥주 한잔하러 가야겠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